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미국 시장이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물론 주 후반에는 스냅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 FOMC 회의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송견지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MC가 송견지명 하다 보니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그만큼 송견지명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는 그런 전략을 드리려고 미리미리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또 좋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금지가 되면 블럭아웃 기간이다. 그럼 연준 위원들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나를 살펴보면 뭐 크리스토퍼 월러나 또는 제임스 블러드 또는 심지어는 라파엘 보스티까지 0.75%면 될 것 같다. 1%는 너무 과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당연히 그런 긴축에 대한 발언보다는 이제 경기 지표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근데 실적은 주택지표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주택지표는 좋지 않게 나올 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담대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택가격은 원하는 만큼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뭐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 매매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장의 무게추는 일단 실적으로 옮겨가는데, 실적이 항상 미국은 그래요. 지난 분기 빼놓고는 계속 그랬습니다. 안 좋은 실적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일단 해요. 그러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특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애플이 뭐 일부 사업을 축소했다. 이것 때문에 빠지기도 했지만 넷플릭스가 한 100만 명 정도 줄 것 같아요. 2분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테슬라도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고, 이번에는 스냅 충격 때문에 어제는 시장이 약간 쉬어갔습니다만 앞으로 또 좋은 실적을 내보낼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상승 출발한 게 아주 좋다.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했죠. 제가 반드시라고 말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반드시 빠지면 안 된다.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 여기서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눌러주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60선의 추세가 돌아서고 눌러줘봐야 여기니까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GDP 성장률이나 PC, 개인 소비 지출이나 기타 뭐 실적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등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게, 지난번에도 보세요. 여기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 등락을 해요. 이런 움직임이 나와도 좋고 조금 더 움직여도 좋고, 눌러주더라도 60일선에서 지지를 라인을 확보한다. 지금은 러프하게 가는 게 맞다고요. 시장을 정교하게 분석할 때가 있고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또는 그냥 등락을 하겠지. 이건 뭐 신도 못 맞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코스피보다는 강하다고 했죠. 지수가 올라가려면 2차 전지가 끌어줘야 되고,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견인을 해줬죠. 순환매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쉬어갈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지수 조절용이라고요. 결국 2차 전지가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한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 위기는 기회다. 근데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중국인들은 어쨌든 위기를 쓸 때 옆으로 횡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위기. 그러나 이거보다는 위기 이렇게 쓴다면 위험의 요소와 기회 요소가 공존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험과 수익이 공존하지만 그래도 자꾸 안 좋은 쪽에서 어떤 희망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또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죠. 자,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 지었는데 태풍이 휩쓸고 가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술도 먹고 짜증나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두 팔을 걷어비치고 쓰러진 벼를 복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빈곤에 허덕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만석군에 될 수 있다. 그래서 소 있고 요약한 고치더라도 이제는 안 좋은 종목을 버리고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근데 안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이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소 잃고 요약한 고쳤는데 그 요약가 고친 자재가 썩었어. 그럼 또 소 잃는 거죠.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죠.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라갔다 해봐야 이제 반등이죠. 또 기간 조정을 약간 받고 또 반등을 시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래요? 그리고 불과 이제 2, 3주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저쪽으로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야, 나 이번에 진짜 좀 너무 움츠려들어서 매수를 못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이야기였죠. 주식은 한 방이 있습니다. 뭐 상한가 방 치면 30%예요. 뭐 제가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웬만한 종목들은 짱대 양봉을 뽑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만 잘하면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했던 지금부터 적게 잃고 많이 따면 계좌는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더라도 우리가 계좌를 20, 30%만 불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원금 회복이나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어떤 것보다도 주식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이 방송을 잘 보신다면 좋은 전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도 좋아하고 메시도 좋아합니다. 일단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메시는 항상 보면 왜 메시가 잘할까를 보면 공간에 툭 치고 나가면서 항상 그 수비보다는 한 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2, 3주 전에 제가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럴 때라도 좋은 종목을 샀다면 이번 반등장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좀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루 이틀 눌린 목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국제 정세를 살펴보죠. 자,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뭐 상당히 좀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약간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일부 영국에서는 역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지원해줬던 하이머스가 강철비가 돼서 한 70km 날아가가지고 그 러시아 어떤 병창 기지나 이런 것들을 폭파시키고 있고, 푸틴은 여기에 뿔려서 야, 그러면 내가 핵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반격 기회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약간씩은 좀 다르지만 전세는 러시아가 약간 좀 수세에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전보다는. 자, 그런데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몰도바 쪽에서 친러 지역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 귀속을 위해서 독립을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이쪽 또 측면에서 또 공격을 하려고 서부 쪽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 움직임도 나오는 반면에 이번에 노드스트림, 그 러시아와 또 독일을 연결하는 이 천연가스관이 노드스트림이잖아요. 근데 노르드스트림 재가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트리키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곡물 수출에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흑해를 통해서. 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좀 두고 보자고요. 대신 뭐 흑해 봉쇄가 풀려도 안전 항로를 확보하거나 또 전쟁 중에 또 수틀려서 또 이쪽에 뭐 곡물실이나 화물선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국제 정세상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떤 평화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있다. 러시아도 힘들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이 가고, 근데 푸틴은 아니라고 하고 내가 이 우크라이나 이것만 먹고 내가 만족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는 거 보면 곡물 수출에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향을 한다고요. 이것을 감안해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그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 중에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 뭐 건설주들 많이 올라갔죠. 이 종목들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요. 이제 바로 세게. 그거보다는 숨은 수혜주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우폴 시내가 전소가 됐고 또 기반 시설은 한 95% 이상이 파괴가 됐는데 이걸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집 짓고 건물 막 올리고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모듈러 주택을 지어야 된다. 조립식 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상승 초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공략을 해봐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은 뭐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보다는 일단 생활 필수품,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수 보급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선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대신 숨은 수혜주들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등장 이겨내는 비책이 뭘까요? 바로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입니다. 자, 요리사가 요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재료가 좋아야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새벽은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송관종 대표가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 2주 전에만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접근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마련했겠죠. 또 저는 대부분요 국고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벌어질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사태와 더불어서 러시아가 힘이 좀 빠져가긴 한다. 그리고 뭔가 평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기도 지치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건 하수고 중수고 상수는 뭐예요? 싸우지 않고 제압하는 게 상수죠. 그래서 러시아도 내가 막상 해보니까 저 금방 내가 한 대 쥐어박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이야기도 푸틴은.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큰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뭐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북극 항로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원유나 가스를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북극 항로가 뭐냐? 기존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부산에서 이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쪽으로 하는 게 기존 항로라면 북극 항로는 여기 부산에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베링해를 통해서 여기 유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바로 북극 항로라고 하죠. 북극에 있는 거죠, 항로가. 근데 이 기존에 보면 보시다시피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20일 걸리면 이건 30일 걸리면 이건 20일 걸리고 약간 35일, 25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30%는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조업이 좋냐? 실제로 여기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냐 이거죠. 지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북극 항로의 이용을 봤더니 1,300만 톤이 이동을 했어요. 작년 운송 물량의 30%인데 에게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1월부터 3월까지는 얼음으로 운행이 불가하다고요. 그럼 한 2달 만에 이렇게 운송이 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뭔가 저쪽으로 운송되는 물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EU에서 해상 운송 금지에 원유, 러시아 원유 실었던 거 자꾸 인도나 뭐 심지어는 사우디까지도 세고 있는데 그걸 운송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박의 보험도 안 들어주려고 하고 북극 항해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시베리아 북부에 원유나 또는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극동 지역으로 뭐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기간이 단축된다고요. 기존 항로 대비해서 40%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적극적으로 하다. 그럼 저게 과연 타당하겠냐 이 말이죠. 보면 북극 쪽에 엄청나게 빙하가 많이 쌓여 있고 뭐 한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지구가 좀 많이 온난화됐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여기에서
이제 항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이나 서방의 입장에서도 보면 야, 이쪽 북극 항로가 많이 높게 되면 서방도 이쪽에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8개 나라들이 지금 국경으로 좀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우리 한국마저도 숟가락을 하나 얹고 있습니다. 옵서버국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관련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여러 나라가 96년도에 이제 오타와 선언으로 해서 이사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기타 나라들도 참여를 하고. 왜 참여를 할까요? 여기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주도국은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 주도권 이제 주장하고 있죠. 여기는 우리 나아바리야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여기 통과할 때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대로 가만히 놔두면 중국이 남중국해를 먹듯이 러시아가 또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방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나토에서는 2018년도에 그럼 우리 항모를 깊이 파견해가지고 파견도 하고 미국과 영국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작년도에 군함을 이쪽에 있다 했다고요. 심지어는 노르웨이도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땅 뺏기게 생겼다 해서 내년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덴마크나 러시아는 여기 북극해 아래 보면 큰 산이 있죠. 물 밑에. 이게 우리 땅이다.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어디냐? 바로 러시아다는 거죠. 야, 우리 해협 통과하면 세금 내. 그래서 우리 재정으로 좀 보충을 하고. 딱 지난번에 저 수에즈 운하 봤더니 이 에버 기브노 자초됐지 않냐? 저기 엄청나게 물동량이 많아서 말라카 해협이나 또는 이쪽 수에즈 운하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 그러니 우리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타나면서 더더욱 이쪽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년간 4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8월 1일 날 승인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얼마 남지 않았죠? 8월 1일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도 약간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주장을 하고 당장 8월 1일이다 보니 나토에서는 이번에 정상회의 때 어땠어요? 북극 캐빙 시대가 되면 정말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큰 어떤 긴장감이 촉발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면 반드시 반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 북부 해안이 이제 얼음으로 얼고 그래서 굳이 저쪽으로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 이쪽을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제 북부 해안의 방어선을 잃는 그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대신 이제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야, 그럼 너희가 그렇게 통행세를 받는다고 하면 국제항로는 군용선박이 자유롭게 육지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 실은 LNG선 같은 경우에는 52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빙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북극 항로는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불과 얼마 전에 3주 전에도 제가 시장이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 그리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을 2주에 걸쳐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쉽습니다. 원래 마술이라는 게 그래요. 볼 때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된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짚어보시는 게 뭐냐면 앞이 깜깜할 때는 전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막상 이게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는 어둡지만 이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가는 자만이 큰 과실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보면 뭐 비단길,
뭐 비단 들어와가지고 로마 갔더니 뭐 가격이 100배 뛰고 또는 유럽 후추는 또 검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베네치아로 갖고 왔더니 100배 비싸게 팔고 이런 비단길이냐 항신료길 또는 희망봉을 발굴하면서 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여기는 독점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어떤 붕의 시대가 됐었죠. 근데 우리는 비단길이나 항신료길이나 대서양 항로에서 소외된 그런 지역에 있다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평 전쟁 때문에 서구 문명이 많이 빨리 들어왔잖아요. 일본도 자준 외국인들의 어떤 섬나라다 보니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구 개방이 좀 빨라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 항로 러시아 들으면 특히 러시아 들어가면 발작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다만 이런 신냉전 시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전략적인 제휴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우디나 미국을 보더라도. 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도 비약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극 항로는 좀 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4차 산업혁명 때 각각 개인이 원하는 그런 요구가 많을까요? 이를테면 운동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조던이 조던의 어떤 그걸 이용해서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나는 또 아니면 뭐 나는 누가 뭐 우샤인 볼트처럼 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데 수십 가지 주문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컨테이너 예전에는 한 박스에 옮길 것을 3개, 4개로 옮겨서 가야 될 정도로 된다는 거죠. 최근에 해외 직구족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물동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기존의 그 수에즈 운하나 또는 말라카이협이나 이쪽은 많이 적체 현상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천연가스가 또 원유가 새로운 게 매장이 되어 있는 게 30%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철광석이나 구리, 우라늄 같은 희토류 이런 4차 산업의 필수적인 것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로봇도 개발이 되고 AI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많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주 4일 근무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주말에 여행이나 가볼까 했는데 유럽이나 이쪽은 너무 초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극이나 아시아 이런 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냐 이거죠. 자, 우리로서는 일단 조선주들의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년에 5에서 7개월은 항해가 가능해요. 지금 현재 5개월 정도인데 좀 정말 따뜻하면 7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혹한의 날씨로 두껍게 얼음이 올 거예요. 그럼 세빙선이 쫙 가면서 얼음을 깨줘야 되겠죠. 자, 세빙선이 필수고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LNG 관련 모멘텀도 있고 또 지금 실적이 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LNG선을 싣는 화물창이 있는데 이걸 프랑스 GTT가 개발을 해서 로얄티를 성가의 5%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처럼 프랑스가 다 챙긴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되게 되면 조선주도 움직임이 좋아진다. 자, 해운주나 물륜주도 시간이 돈인데 3분의 1로 단축이 된다면 당연히 북극 항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수산이나 바이오 에너지주들도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열대에서 살 게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살던 게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식지가 이동이 되면서 2050년도에는 어획량의 근 40%가 가깝게 북극 쪽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극지방에는 그동안 자원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약이나 신물질, 신소재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주, 에너지주까지 미발병 천연가스가 30%, 가스나 또는 원유가 13%, 20%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보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으로 북극 항로 개발에 따른 수혜주가 있는데 여기 수혜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어느덧 27분이 흘렀어요. 지금 3분의 1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종목을 여기서는 종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종목을 다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 자료 그대로 관련주 여기에 보면 수혜주가 뭐가 있으니까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놨다고요.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이 제가 이 방송이 나가는 때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럼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이 자료 있죠. 종목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는 이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참석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어떤 일주일 체험권도 좀 제가 드리고 또 같이 공부도 해보고 해서 특급 이벤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꽝 없는 특급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이든이 4차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문명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바이든이 웃으면서 나 괜찮아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제가 삼성 파운드리 공장 착공 연기했다. 근데 바이든이 우리 대중 압박을 위해서 너희가 필요하니까 치포 동맹에 참석해 8월 달까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법을 가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상원에서는 19일 날 이제 토론을 진행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통과를 시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딱 그 즈음에 이틀 후에 삼성이 앞으로 20년간 250조 정도 투자할게,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미국이 가만히 놔두면 중국이 대만을 먹고 침공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침공에는 TSMC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불길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대만을 욕심내는 거죠. 그럼 미국은 지난번에 홍콩 봤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더라. 그렇다면 그런 사단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삼성이다. 삼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반등이에요. 그리고 또 눌러준다고 했죠.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반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수혜줄까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 육성법의 진짜 수혜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작년 5월 달부터 6월 달 이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이 나왔습니까? 왜 급등이 나왔습니까? 전 정권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죠. 이때 삼성이 같이 가서 20조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가 창궐 했을 때 삼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탁 생산을 하자. 그래서 그 유탁 생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많이 유탁 생산하니 실적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모더나가 이번에 오미크론 대응이 가능한 그런 백신을 개발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고 식약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글로벌 모더나 펠로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 이제 한국 연구원 2명을 참석시켰어요. 왜 참석시켰을까요? 물어봤더니 모더나 코리아 부사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원액을 생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TV 국고처 방송에서는 아니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바이오주가 좋다. 한 3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HLB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얘는 실적이 재무적인 측면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는 헬릭 스미스도 움직였는데 얘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요로주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게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여야만 과실을 딸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저희 전략을 잘 한번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매수 적기가 왔다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버킷이나 또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그 종목 또한 갑자기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들이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취약의 경우를 벗어나고 역시나 이제 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과연 올라갈까 했는데 실제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 송견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시장이 뭐 올라갔네 그러면 거의 쫓아가지 말고 항상 시장을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때 의약품은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은 좋다. 그러니 그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그런 종목들이 탄력이 둔화됐잖아요. 이제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그 시발점이 뭐예요? HLB가 움직였고 네이처셀이 움직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9월 달에 시판 허가를 결정하고 1조 원대 기술 이전 목표를 앞둔 실적이 좋은 바이오주가 있다고요.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FDA에 8조 원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있다고.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종목을 종목명을 다 입력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자료를 다 받을 수 있게 오늘 해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2차 전지 좋다 또는 앞으로 시장에 올라간다 이런 전략을 잘 대응하셨다면 이번에 시장 반등기에 쏠쏠한 재미를 좀 맛보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드릴 테니까 참석하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말이 좀 빨라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든이 코로나 치료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쓸까요? 왜냐하면 자기 역점 사업이 BBB, 트리피비 법안이죠. 근데 이 트리피비 법안은 기후변화나 또는 이런 데에 잘 대처하려고 하는 바이든의 공약입니다. 근데 조 맨친 의원이 안 돼 하면서 딴지를 걸면서 안 됐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권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두 달 전에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이든도 자, 연방정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지 마. 특히 우리 뭐 국유지나 아니면 우리 시설에서 쓰지 마. 이렇게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3번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포장용기 많이 사용하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썩지 않는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재활용하는 이런 플라스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생분해 폐플라스틱 정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선제적으로 진출을 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혹시 이번에 코로나 잡히고 나서 하면 이런 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날리려고 준비를 하는지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도 있다고요. 이 종목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명이 들어가 있고 또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 시티. 자, 위기의 구원투소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들 뭐 지구온난화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도시는 이제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있겠죠.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 이제 폭염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7말 8초에 폭염이 진행이 되죠. 근데 지금 6월 달에 이미 예비 전력이 9.5%까지 추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뜨거워지면 예비 전력이 10% 이하로 다운되게 되면 블랙아웃이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강하게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 블랙아웃 대장주가 될 수 있고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11국에 수출했을 때 수혜주 그리고 해외 수출형 스마트팜을 구축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죠. 여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가 끝나면 성장주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2차 전지는 이 족보가 있다. LNF, 에코프로, BM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코스모 그룹이 움직이는데 신소재가 움직였다. 그럼 중소인주 어떤 게 움직일 거냐? 바로 코스모 신소재는 보지 마라. 제 감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아니고 코스모화학이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BMW가 원통형 배터리를 한다 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 그랬는데 세아 메카니스가 단기 슈팅이 나왔죠. 상신 EDP가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EV 첨단 세제는 조금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네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 EV 첨단세를 제외하고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저도 뭐 우리산업홀딩스나 폴라리스해원 이런 종목들을 이제 투자자들께 같이 제시를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장의 족보를 알고 선점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만약에 블랙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근데 다음 주에 절호의 저가 매수 찬스라고요. 방사성 폐기물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다 먼저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시해 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한 종목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런 종목들은 상승 초기에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시동을 걸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런 움직임을 잘 감안해 보시고 또 앞으로는 지금은 약간 쉬어가지만 과거에 원자력 관련주로 올라가면 뭐 400%, 700% 올라가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또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죠. 에너지 대단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유럽은 겨울이 오기 전에 에너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원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드스트림 1 여기 있죠. 여기에 터빈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다른 종목을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지난번에 BHI나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종목들이 조용하다가 한 번씩 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원전주들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종목이 아니라 이번에 터빈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주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체코 두코바니,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뭐 사우디까지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 고점 공간을 8곳 이상 지정을 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은 이제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잘 안 움직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만 딱 되면은 정말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앞서 나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약간 조정받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수 탄력이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테마나 개별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고요. 자, 그랬을 때 시장이 올라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을 앞서 나간다면 따끈따끈한 이슈와 재료를 공략한다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제가 이 국고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종목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같이 공부하고 일일이 다 차트도 보면서 분석을 해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고 저도 고객들에게 이제 그런 전략에 따라서 먼저 제시해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제시해드리는데 그런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여기 해설집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이벤트 더 무료로 어떤 여러분들 기법 좋아하시죠? 정말 제가 기법 강의에 대해서 좋은 것 뭐 DVD나 USB나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장 저하고 함께 이겨내시자고요. 자, 3가지 이벤트가 특급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이 어려운 장 저랑 같이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